매주 장바구니를 채우고 계산대를 나오면서 영수증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지난달보다 몇만 원은 더 나온 것 같은 서늘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산 건 늘 똑같은 우유, 달걀, 라면, 두부 몇무뿐인데 결제 금액은 훌쩍 뛰어 있고 매장 안을 둘러보면 직원은 온데간데 없어 물건 위치 하나 묻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건 하나 꺼내려면 유리 진열장에 갇혀 있어 직원을 불러야 하고 겨우 부르면 한참 뒤에나 나타나 죄인 취급하듯 문을 열어줍니다. 셀프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직접 찍고 봉투에 담고 기계가 삑삑거리며 멈추면 혼자 쩔쩔매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계산이 느려졌나?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씀씀이가 해퍼졌나? 자책하셨을 겁니다. 단언컨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려고 발품 팔며 믿고 찾았던 대형 유통 매장이 당신이 그 안에서 카트를 밀고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버리고 다른 VIP 고객을 위해 매장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측도 아니고 막연한 피해망상도 아닙니다. 유통공룡의 최고 경영자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육성으로 내뱉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단골이었던 서민 소비자들이 왜 결국 분노하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장바구니 뒤에 숨겨진 9가지 충격적인 기만과 배신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4,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금부터 210만 달러짜리 배심원 판결, 잘못된 통계로 들통나 공식 철회된 전국 도난 수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1위 자리에 놓인 최고 경영자의 적나라한 실제 발언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계산대 무게 측정이 미묘하게 이상했는지, 왜 내가 즐겨 찾던 익숙한 가성비 브랜드가 구석바닥으로 쫓겨났는지, 그리고 왜 전자가격표가 깜빡일 때마다 우리 지갑이 털리고 있었는지 그 거대한 유통의 속임수를 완벽히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구매자의 90%는 평생 모르고 지나갈 이 구조적 덫을 확인하고 나면 마트 입구에 번쩍이는 파란색 간판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쳐다볼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브랜드와 배신의 증거들을 하나씩 까발리기 전에 먼저 대형마트들이 우리 눈을 속이는 기본적인 유통 엔지니어링의 민낯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본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마진을 최소화해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정한 심판이자 물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통 대기업들은 심판 역할을 집어던지고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어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진열대에 가장 보기 좋은 눈높이 황금구역인 이른바 골든존은 수십 년간 품질로 경쟁하던 전통 제조사들의 자리가 아니라 마트 본사가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한 자체 PB 상품들이 독점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무인화 시스템은 혁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둘렀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무급 노동을 강탈하는 교묘한 원가 절감 장치에 불과합니다.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담는 노동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가격은 단 10원도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소비자를 잠재적 절도범으로 취급하는 감시 카메라를 머리 위에 촘촘히 들이댑니다.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마진을 쥐어짜는 거대한 공장형 플랫폼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가격표를 떼어내고 도입한 디지털 전자가격표는 언제든 수요와 시간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다져놓았고 신선식품의 중량 측정 알고리즘마저 미세하게 조작되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푼돈을 갉아먹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만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지갑을 망가뜨려 왔는지 지금부터 적나라한 증거와 함께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의 문을 여는 9위는 바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폐쇄형 보안 진열장입니다. 매장 코너로 다가가 기저귀나 분유, 고급 면도날 카트리지, 영양제를 집으려는데 투명한 아크릴 자물쇠 장벽에 가로막혀 멈춰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벨을 누르고 1분, 3분이 지나도 직원은 오지 않고 7분이 훌쩍 지나서야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나타난 직원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문을 열어줍니다. 유통업계는 매장 내 도난과 조직적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한국소비자원 및 글로벌 유통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쇼핑객 4명 중 1명 이상은 잠금장치 앞에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더 기가 막힌 점은 이 보안잠금 조치의 명분이었던 전미소매협회 NRF의 통계, 즉 도난 손실의 940억 달러 중 절반이 조직적 절도라는 발표가 엉터리 계산으로 드러나 공식 철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도난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정당성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 잠금 장치는 그대로 남아 소비자의 소중한 시간만 갉아먹고 있습니다. 8위는 직원이 증발해버린 유령 매장입니다. 대형마트 매장 면적은 축구장 몇 개 크기로 넓어졌는데 신발이나 가전 코너에서 내 발에 맞는 사이즈나 재고를 물어보려고 둘러보면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진열대 표지판이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재고를 조회해야 하지만 앱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재고가 없다는 알림만 띄웁니다. 유통 대기업 경영진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모든 일자리를 바꿀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향후 수년간 신규 인력 채용을 동결하고 총 인원을 묶어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출은 수십조 원 단위로 늘리면서 매장 인력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사라져 발생한 빈자리의 수고와 발품은 고스란히 카트를 끄는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7위는 무급 직원으로 전락한 셀프 계산대의 함정입니다. 언제부터 마트가 우리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바코드를 직접 찍고 비닐봉투를 뜯어 담고 기계가 오류를 뿜어내며 멈추면 해결 방법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최근 대형마트들은 슬그머니 셀프 계산대를 철거하고 유인 계산대를 다시 늘리며 이를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라고 홍보합니다. 도입할 때도 고객 편이라더니 뺄 때도 고객 편이라는 똑같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하지만 방송 인터뷰에서 고위 임원이 실토한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 무인 계산 과정에서의 결제 오류와 재고 손실, 즉 마진 유출을 막기 위해 뺀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슈루즈베리 지역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셀프 계산대를 치우자마자 매장 관련 도난 신고가 하루 3건에서 1건으로 급감하고 체포 건수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다 도난 손실이 커지자 뒤늦게 말을 바꾼 셈입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직원 할인 한 푼 못 받고 무급 수습 계산원 노릇을 해온 꼴입니다. 벌써부터 마트 영수증을 뜯어보고 싶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뒤로 갈수록 더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위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억울한 절도범 몰이 사건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장을 보던 레슬리 너스라는 소비자는 48달러어치의 빵과 시리얼을 계산하던 중 셀프 계산대가 멈추는 오류를 겪었습니다. 결제를 마쳤다고 생각한 그녀는 매장 밖을 나서려다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체포되었습니다. 1년 뒤 마트 직원이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형사사건은 기각되었지만 마트 측 로펌은 멈추지 않고 합의금 200달러를 요구하는 협박성 민사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다수 서민은 소송 비용이 두려워 억울해도 돈을 내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맞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마트의 비상식적인 시스템에 분노해 무려 21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산대 화면 오류와 합의금 장사가 빚어낸 탐욕의 결말이었습니다. 5위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기계, 바로 신선식품 저울의 조작 의혹입니다. 2022년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4,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매장 계산대 저울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 등의 포장 무게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고 할인 스티커가 붙은 마감 세일 품목을 정상가로 결제하도록 전산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소장에 적힌 단어는 고객의 식비를 슬쩍 훔쳤다는 뜻의 필퍼였습니다. 마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4,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합의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정육 코너에서 삼겹살을 사고 과일을 샀던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돌려받은 보상금은 고작 10달러에서 2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디지털 저울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간 셈입니다. 4위는 진열대의 독점과 PB 상품의 은밀한 밀어내기입니다. 15년 동안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익숙한 파스타 소스나 참치캔을 사러 가면 이제 그 브랜드는 맨 아래 구석바닥에 간신히 2병 놓여있고 황금 눈높이 진열대는 마트 자체 PB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피코크, 롯데마트의 오늘 좋은과 요리하다, 홈플러스의 시그니처처럼 유통업체들은 자체 브랜드를 과거의 저가형 이미지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면 리브랜딩했습니다. 나아가 셰프의 손길을 거쳤다는 고급 PB 라인을 출시해 최대 10,000원이 넘는 고가에 팔아치웁니다. 시장 분석기관 누메레이터는 이러한 프리미엄 PB 전략이 서민 소비자로 하여금 더 비싼 자체 상품을 사게 만들어 마트의 마진을 극대화하는 트레이드업 도구라고 분석했습니다. 선택권은 사라지고 유통지주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비싼 자체 상품만 카트에 담게 되는 구조입니다.
3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격을 바꾸는 전자가격표 ESL 도입입니다. 과거 종이가격표는 진열대와 계산대 사이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물리적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수천 개 매장에 전격 도입된 디지털 전자가격표는 본사 서버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개 제품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꿉니다. 유통업계는 수요와 시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정작 인공지능 기반의 구매 패턴 분석 및 실시간 가격 조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잇따라 등록해 두었습니다. 비행기표나 호텔 객실, 비 오는 날의 택시 호출처럼 장바구니 필수 식료품마저 수요가 몰리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슬그머니 가격이 치솟을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이미 매장 선반 위에 깔린 것입니다. 2위는 소리 없이 사라진 최저가 보상제의 실종입니다. 매장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핑계로 매주 조금씩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드립 전략을 썼습니다. 한 번에 500원을 크게 올리면 소비자가 눈치채고 반발하니 10개 품목에 걸쳐 50원씩 분산해 조용히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소비자 체감 물가는 1년 새 수십 %씩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원가와 환율이 안정되어도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고 위기 때 올라간 가격이 그대로 정상 가격으로 굳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대형마트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형 할인점들의 체감 가격 및 서비스 만족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망의 1위는 최고 경영자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직접 밝힌 진짜 타깃 고객의 정체입니다. 분기 실적 발표 통화에서 전임 최고 경영자 더그 맥밀런은 매출 증가분의 75%가 연소득 10만 달러, 즉 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최고 경영자 존 퍼너 역시 취임 직후 고소득층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서민 가구는 지갑이 쪼들려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유통 대기업은 이제 매일 카트를 끌고 발품을 파는 서민층을 버리고 비싼 유기농 PB 상품을 온라인으로 당일 배송받는 고소득층을 위해 매장 조명과 인테리어, 상품 구색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입니다. 서민의 생활비를 지켜주겠다던 파란색 간판의 약속은 그렇게 돈 많은 새 고객의 발 아래로 조용히 폐기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본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대 유통기업들이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마진을 챙기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서 무엇을 사야 진정한 가성비와 품질을 지킬 수 있을지 명확한 해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대형마트가 쳐놓은 화려한 조명과 마케팅 덫에서 벗어나 정직한 원료와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지켜온 현실적인 국내 유통 및 브랜드 대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일상 생필품과 기초 가공식품의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다이소의 생필품 라인과 오뚜기의 전통적인 기초 식자재 라인업입니다. 다이소는 가격 상한선 정책을 통해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균일가를 철저히 유지하며 최근에는 유명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와 직접 협력한 기초 스킨케어 및 뷰티 제품군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중 올리브영이나 백화점에서 3만원에서 4만원대에 판매되는 동일 성분의 수분크림이나 세럼을 불과 3,000원에서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회 사용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1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뚜기 역시 진라면과 순후추, 옛날 참기름처럼 수십 년간 서민의 식탁을 지켜온 스테디셀러 라인에서 무리한 프리미엄 포장이나 가격 부풀리기 없이 한 봉지당 700원에서 800원대의 착한 가격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국수를 삶거나 찌개를 끓일 때 느껴지는 진하고 익숙한 감칠맛은 인위적으로 가격만 올린 신생 고급 PB 라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이소 생필품의 경우 대용량 구매가 어렵고 포장이 단순하다는 점, 오뚜기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다소 높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지만 매일 지출되는 생활비를 즉각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는 일에서 2인 가구와 알뜰한 가계부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구원투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올려 신선식품과 정육, 대용량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싶다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 코리아의 식품 코너가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 산지농가와 직결된 유통망을 바탕으로 채소, 과일, 축산물을 중간 유통마진 없이 투명하게 공급합니다.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무게조작 의혹이나 과도한 포장재 거품에 시달릴 필요 없이 국립농산물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등급 판정을 거친 국내산 한우와 한돈을 100g당 정직한 실중량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대파와 양파를 썰었을 때 느껴지는 아삭한 수분감과 단맛은 마트 물류창고에 오래 묵혀둔 할인 품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싱싱합니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생수, 삼겹살, 계란 등은 단위당 가격이 국내 대형 할인점보다 20%에서 30% 이상 저렴하며 미국 및 한국 시험기관의 엄격한 성분 검사를 통과한 고품질 원료만을 취급합니다. 연회비가 들고 차량 없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나 싱크대 선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마트 PB 상품은 무엇이며 최근 장을 보면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솔직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않고 발길을 들였던 또 다른 친숙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숨겨진 원가와 회계장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자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